다시 시작하자고. 우리 지금 폴리우레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 지금부터 우리 폴리우레탄의 어플리케이션, 응용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보면 알겠지만은, 폴리우레탄은 아주 고분자가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다양한 분야에 적용을 할 수 있다 하는 거야. 깊게 들어갈 생각은 없고 간단히 하나씩 얘기하도록 하자고. 먼저 어떤 그 논문에 그냥 폴리우레탄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게 있어서 하나를 갖고 왔는데, 일단 폴리우레탄의 응용 분야가 이렇게 있다 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흔히 고분자를 얘기할 때 고분자를 열가소성, 그리고 열경화성, 그 다음에 일레스토머,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 셋으로 나눈다고. 폴리우레탄도 이 세 가지 형태가 다 가능하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서머플라스틱, 여기서 플렉서블이라고 하는 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일레스토머 개념으로 이해해도 되고, 리지드라고 하는 건 서머셋으로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아. 그리고 폴리우레탄 아이오노머, 그 다음에 워터본, 이런 식으로 나뉘었는데, 이건 특별한 케이스니까 일단 고분자가 응용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분야에 응용될 수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넘어가자고. 먼저 가장 대표적으로 폴리우레탄 서머플라스틱 폴리우레탄 해서 약자로 TPU라고 하는 게 있어.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나오는 그림을 한 번만 보고 얘기하면은 서머플라스틱 폴리우레탄은 기본적으로 어떤 구조를 갖고 있냐면, 소프트 시그먼트와 하드 시그먼트, 지금 여기 써 있어. 그래서 하드 시그먼트가 있고 또 소프트 시그먼트가 있고 하드 시그먼트가 있고, 이게 교대로 들어가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 단지 소프트 시그먼트는 이제 계략적이지만 15나노미터 정도의 어떤 크기를 가져야 될 거고, 하드 시그먼트가 되기 위해서도 2.5나노미터 이상 정도의 크기는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랬을 때 이런 서머플라스틱은 어떻게 히팅을 하면은 이렇게 싱글 페이스가 되고, 여기서 지금 그 다음에 쿨링을 하면은 이렇게 투 페이스가 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여기서 이제 막대기로 그어져 있는 게 요게 하드 시그먼트에 해당하는 거고,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꼬불꼬불 돼 있는 게 소프트 시그먼트에 해당한다 라는 얘기야. 이와 같이 투 페이스하고 싱글 페이스를 열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서머플라스틱을 얘기를 해. 자, 얘가 갖고 있는 특징은 조금 이따 얘기하고, 자, 그럼 폴리우레탄을 갖고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시그먼트 형태의 폴리우레탄을 만들 수 있냐라고 하면은, 먼저 소프트 시그먼트라고 하는 건 길이가 제법 필요해. 지금 보면 알겠지만. 근데 이런 길이가 필요한 경우는 요건 오른쪽은 앞에서 나왔던 그림인데, 지금 다이올의 경우 요 R''을 긴 놈을 갖다, 고분자를 갖다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길게 고분자가 하나로 시그먼트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야. 지금 무슨 얘기? 소프트 시그먼트로는 처음부터 그냥 고분자를 사용하면 돼. 플렉서블한 고분자를. 그지? 폴리이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주면 소프트 시그먼트는 되는 거야. 근데 이제 하드 시그먼트를 얘기하려고 그러면 여기 다이아이소시아네이트의 R을 봐야 돼. 근데 R은 쇼트, 그치? 그리고 리지드 그룹이야. 그러니까 시그먼트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를 시그먼트를 화시키려면은 어느 정도 크기를 키워줘야 된다라는 거야. 이 크기를 키워주는 거 역시 앞에서 얘기를 했었어. 어떻게? 지금 여기 이제 오른쪽 위에 그림이 있는데 이쪽 그림을 보면서 얘기하자고. 아이소시아네이트하고 다이올을 B를 맞춰주지 않고 약간 한쪽을 익세스로, 예를 들면 5대 4로 반응을 시키면 이와 같은 구조가 될 수 있어. 이때 다이올을 굉장히 짧은 놈을 사용한다고 쳐보자고. 짧은 놈을 사용한다고 치면은 이와 같은 구조가
여기 리지드한 폼들이 메이저가 되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면 이와 같은 그림이 될 수 있어. 가운데 부분이 리지드하고 양 끝이 아이소시아네이트로 나와 있는. 즉 무슨 얘기야? 시그먼트화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니까 하드 시그먼트가 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를 갖는 다이아이소시아네이트를 만들 수 있는 거야. 이걸 우리가 프레폴리머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이와 같이 짧은 놈을 사용하는 경우는 아이소시아네이트를 키워주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체인 익스텐더라는 표현을 사용해줘. 아무튼 간에 이와 같은 형태로 해서 하드 시그먼트가 될 만한 크기를 갖고 있는 다이아이소시아네이트를 만들어주는 걸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런 폴리이스하고 분자량이 큰 폴리이스하고 반응을 시키게 되면 하드 시그먼트, 소프트 시그먼트, 하드 시그먼트, 소프트 시그먼트 이런 형태로 서머플라스틱 폴리우레탄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야. 이때 얘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몰비를 어떻게 해야 돼? 얘는 5대 4의 몰비로 한 놈에 1의 몰비를 갖는 폴리이서를 넣어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놈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야. 어떻게? 남자 손하고 여자 손이 궁극적으로는 맞아야 되는 거야. 이쪽이 10개가 될 거고 이쪽도 4 더하기 1의 양끝이니까 10개가 될 거야. 이래야 고분자량이 얻어진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 이게 서머플라스틱 폴리우레탄, 즉 세그멘티드 폴리우레탄을 만드는 방법이야. 두 단계야. 프레폴리머를 거쳐서 간다. 체인 익스텐더를 사용해서 프레폴리머를 거쳐서 가는 과정으로 서머플라스틱 폴리우레탄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근데 여기서 잠깐 다른 얘기를 먼저 하나만 하고 넘어가면은, 우리 혈액적합성 고분자 소재라고 하는 게 1960년대, 70년대부터 연구가 돼서 80년대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때 어떤 고분자가 혈액적합성이 좋을까라고 하는 연구가 이제 쫙 있는 과정에 마이크로 도메인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 이거는 뭐냐면 하드 시그먼트, 소프트 시그먼트, 하드 시그먼트, 소프트 시그먼트가 교대로 들어가 있는 놈들이 혈액 적합성이 좋다라고 하는 이론이 있고, 실제 뭐 조금 그런 경향이 나왔어. 그러면 이와 같은 마이크로 도메인을 형성하기 좋은 고분자는 그야말로 서머플라스틱 폴리우레탄이 이런 세그멘티드 폴리우레탄을 만들면 마이크로 도메인을 형성시킬 수 있는 소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의료용 고분자에 폴리우레탄이 초반전부터 많이 사용됐어. 실제 인공심장 뭐 이런 거 할 때도 많이 사용한 소재가 폴리우레탄 소재. 어떻게? 시그멘티드 폴리우레탄을 제일 많이 사용을 했어. 그리고 거기서 성과가 얻어져서 지금까지도 폴리우레탄이 의료용 고분자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의료용 고분자로 사용될 땐 대부분 서머플라스틱 형태로 사용된다. 역사가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걸 참고로 하나만 얘기하고 넘어가자고. 실제적으로 보면은 의료용으로 상용화되는 폴리우레탄의 많은 종류들이 보면 이렇게 세그먼트화라고 하는 표현들이 들어가. 이건 무슨 얘기야?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드 시그먼트, 소프트 시그먼트로 이루어져 있고, 실제 만드는 과정은 아까 얘기한 체인 익스텐더를 사용해서 프레폴리머를 거쳐서 간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가, 그런 물질이라고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또 다른 의미의 서머플라스틱 폴리우레탄 TPU의 특성은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의료용 고분자 말고 또 다른 특징은, 사실 이쪽이 메인이야. 이쪽의 특징은 TG가 소프트 시그먼트는 TG가 굉장히 낮아. 그래서 룸 템퍼리처,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상온에서는 TG 이상인 상태야. 즉 무슨 얘기? 일레스토머리 캡, 소프트 시그먼트는. 하드 시그먼트는 TG가 매우 높아.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상온, 실온에서는
Tg 이하인 글래시한 상태로 존재를 해. 그래서 이렇게 투 페이스로 돼 있는 놈을 예를 들어 양 끝으로 잡아당긴다고 하자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드 시그먼트는 그냥 글래시한 형태로 남아있고 소프트 시그먼트를 형성하는 놈들은 이렇게 힘이 주어지는 방향으로 배열을 한다라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가 다시 힘을 빼면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 라는 얘기야. 즉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신축성이 굉장히 좋다. 폴리우레탄, 서머플라스틱 폴리우레탄은 경우에는. 그래서 파이버 용도로도 많이 사용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인 파이버는 뭐가 있냐면 우리 잘 알고 있는 스판덱스야. 우리 잘 드러난다고 하는 스판덱스 알 거야. 보면 대강 뭐 이게 대표적인 구조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드 시그먼트하고 소프트 시그먼트로 이루어져 있는 서머플라스틱 폴리우레탄이라고. 근데 스판덱스는 기본적으로 이게 스판덱스인데 스판덱스 SS 커브를 보면은 아주 그냥 잘 늘어나는 거야. 힘을 안 주어줘도 잘 늘어나고 너무 잘 늘어나기 때문에 스판덱스는 섬유로 사용될 때는 그냥 다른 천하고 지금 같은 경우 여기서는 이제 논문은 커튼하고 블렌딩 해가지고 블렌딩해서 일반적으로 사용한다라고 그래. 자, 두 번째는 폴리우레탄 폼이야. 폴리우레탄 폼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 뻥튀기 하는 거야. 뻥튀기 하는 과정에 일단 기본적으로 프레온 가스를 넣어주거나 아니면 CO2가 발생할 수 있는 어떤 화학적 구조를 만들어줘. 그치?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스티로폼이라고 하는 거는 프레온 가스를 넣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제빵할 때 우리 베이킹 소다라고 하는 걸 넣어주잖아. 베이킹 소다의 역할은 뭐냐면은 열을 가하게 되면 얘네가 분해가 되면서 CO2를 발생시켜. 그 CO2가 빵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빵 만든 과정 같은 걸 보면 온도를 높이면 빵이 점점 부풀어 오른다고. 처음에는 끈적끈적했던 게 그게 부풀어 오르는 이유는 CO2가 발생하면서 부풀어 오르는 거야. 폴리우레탄 폼도 마찬가지로 요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폼을 만들어. 근데 기본적으로 폴리우레탄 폼은 두 종류가 있어. 하나는 경질 폼, 하나는 연질 폼이라고 하는 거야. 대부분의 경우 경질 폼은 closed cell, 폐쇄형 셀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 이쪽에 그림이 있듯이 공기가 막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얘네 공기들이 전부 이렇게 차단이 돼 있는 형태로 돼 있어. 그러니까 갇혀 있는 구조로 돼 있고, 오픈 셀, 개방형 셀 구조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모든 구멍이 다 연결돼 있는 거야. 공기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형태만 남아 있는 게 된다고. 뭐 100% 그렇진 않은 모양인데 대부분 연질 폼은 오픈형이고 경질 폼은 클로즈드 폼이라고 그래. 당연한 얘기지만 경질 폼은 단단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공기를 내부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를 내부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갇힌 상태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단열 특성 같은 게 좋아. 그리고 당연히 좀 가볍겠지. 그리고 연질 폼은 뻥 뚫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쿠션도 좋고 그럴 거라고. 그래서 지금 밑에 빨간색으로 쓴 단열과 경질 폼은 단열, 구조적 특성이 필요한 곳에 사용하고 연질 폼은 편안함이나 충격 흡수 같은 곳에 사용이 된다라는 얘기야. 이거는 뭘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 이렇게 벽에다가 단열, 우리 건물 만들고 그럴 때 이렇게 단열재를 뭐 갖다 붙이지 않고 이렇게 요즘은 폴리우레탄, 그치? 폼으로 그냥 갖다 현장에서 그냥 작업을 해줘. 플렉서블 폼은 우리 형상 기억, 메모리 쉐이프,
뭐 이런 폴리머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 형상기억 섬유 해가지고 우리 벽에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사용되는 폴리우레탄 폼이야. 내가 잠깐 찾아보니까 폴리우레탄 폼 벽에 같은 경우는 아예 이렇게 만드는 원료까지도 팔아. 이건 알리바바에서 지금 쓴 건데 폴리이서, 폴리올, 모디파이드겠지. MDI라는 다이아이소시아네이트를 사용하는 그런 폴리우레탄 폼인데 이런 원료 자체를 A, B 이렇게 두 개로 판다라는 얘기는 하나는 아이소시아네이트, 하나는 폴리올이 베이스로 들어가 있는 뭐 이런 것들을 판다. 그래서 두 개를 섞어서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이거는 내가 어떤 책에서 갖고 온 건데 경질 폼을 만드는 포뮬레이션하고 연질 폼을 만드는 포뮬레이션하고 두 개를 한 번만 잠깐만 비교해 보자고. 먼저 경질 폼 어떻게 딱딱하고 구멍을 폐쇄시켜야 되고 그런 경우에는 결국 우리가 고분자적인 관점에서 뭐 보면 어떤 폴리우레탄이 만들어져야 되냐면은 크로스 링킹이 잔뜩 가 있는 폴리우레탄이 만들어져야 돼. 그지? 그러니까 컴포넌트 A에 들어가는 폴리올 믹스처가 뭐야? significant amount of triol, hexol, texol 뭐 어쩌고 저쩌고야. 이건 무슨 얘기야? F 값이 크다라는 얘기야. 손이 많은 폴리올을 사용해서 크로스 링킹을 잔뜩 만들어 줘야지 얘가 경질 폼이 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 컴포넌트 A에는 프레온 가스도 들어가고 근데 알다시피 요즘 프레온 가스는 이거는 좀 옛날 자료일 거야. 요즘 못 쓸 거야 아마 온실가스 뭐 때문에 뭐 대체 기체가 있기는 하지만 또 하나는 워터가 들어가. 그지? 의도적으로 물을 집어넣는다라는 얘기야. 뭐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지? 의도적으로 물을 집어넣어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오른쪽에 있는 앞에서 얘기했던 거야. 물이 들어가면 아이소시아네이트하고 반응해서 누가 생겨? CO2가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컴포넌트 A에는 아이소시아네이트가 없어. 그러니까 컴포넌트 A로 보관하다가 컴포넌트 B하고 섞이게 되면 요 물이 아이소시아네이트하고 반응을 해서 CO2를 발생시키는 거야. 그지? 그러면서 폼을 만드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 거겠지.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 반응을 하면 아이소시아네이트가 아민으로 바뀌어서 이 아민이 다시 아이소시아네이트하고 반응해서 우레아 결합이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와 같이 A하고 B를 섞어서 경질폼을 만들어줘서 폼을 만들면 폴리우레탄이긴 하지만 약간 우레아 결합이 들어가 있는 폴리우레탄이 되는 거고 또 하나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뭐 상업적으로는 그냥 뭐 레시피 준 대로 만들면 되니까 문제가 없지만 또 하나 우리가 만드는 거라면 우리가 막 양을 정해주고 그러는 거라면 뭘 고려해 줘야 돼? 쉽게 얘기해서 아이소시아네이트 원래 있던 아이소시아네이트는 뭐 내가 앞부분에서 설명할 때 남자손 여자손으로 설명했지만 남자손의 숫자를 남녀 숫자를 맞춰서 넣어준 거야. 그랬는데 물이 들어가게 되면 얘가 여자손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남자손을 잡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처음에 내가 남자손 여자손 B를 맞춰줘서 넣는데 얘네들이 물이 반응하면서 남자손이 여자손으로 바뀌면서 밸런스가 깨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물을 넣어줬으면 처음부터 남자손하고 여자손의 밸런스를 고려해서 여자 쪽을 좀 더 많이 넣어줘야 되는 게 될 거야. 이런 계산하는 건 나중에 좀 파트 4에서 잠깐 얘기할 생각으로 있어. 자, 그러면 플렉서블 연질 폼은 어떻게 만드는 거냐? 똑같은 얘기야. 연질 폼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크로스 링킹을 줄여야 될 거고 그 다음에 폴리올이 분자량이 길수록 더 플렉서블 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폴리서 폴리올 with long chain이야. 분자량이 크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펑셔널리티 값이 작아야 돼. 이게 작다라는 게 0으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2에 근접하라는 얘기야. 2가 안 되면 고분자가 안 만들어질 거야. 그렇잖아. 손 하나만 있는 사람 중간에 들어가 버리면 어떤 사람은 손 하나는 주머니에 집어넣고만 있으면 줄을 쓸 수가 없다고.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로우 펑셔널리티라는 거는 대강 2에 근접한 펑셔널리티를 갖는 거. 마찬가지로 물을 넣어줘. 프레온 가스도 들어가지만. 그지? 물이 들어가면 당연히 또 이쪽하고도 뭔가 조절을 해줘야 될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잠깐 한번 부록으로 얘기하는 걸로 하자고. 자, 이와 같이 폴리우레탄 폼을 만든다. 그 다음에 폴리우레탄 아이오노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아이오노머에 대해서는 여기서 따로 얘기하니까 길게 얘기 안 할 거고, 간단해. 여기서는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하지만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고, 결국 이온성 그룹을 집어넣게 되면 폴리우레탄의 폴라리티가 높아져서 폴라한 솔벤트에 잘 녹게 만드는 게 기본적인 취지야. 그리고 워터본, 즉 수용성 폴리우레탄을 만들 때도 이런 아이오노머 형태로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 극성을 높여야 당연히 물에도 잘 녹을 테니까. 뭐 그 정도 선으로만 얘기합시다. 그 다음에 일레스토머야. 일레스토머는 당연히 이제 크로스 링킹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F가 3 이상인 놈을 사용하거나 폴리올로. 그치? 그 다음에 2번, 3번은 프리 레디칼 제너레이터를 사용하거나 우리가 흔히 고무에서 가황이라고 하는 벌케나이제이션 같은 걸 해. 벌케나이제이션을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메인 체인 안에 이중결합이 있어야 가교가 일어날 거야. 뭐 이제 2번하고 3번은 일반적인 고무 만드는 방법에 의해서 폴리우레탄 일레스토머 만들 수 있는 거고, 뭐 기본적으로 폴리우레탄의 경우는 1번 케이스를 취하게 될 거야. 근데 폴리우레탄 일레스토머는 아까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스판덱스하고 막 헷갈릴 때가 있어. 우리가 왜냐면 스판덱스가 고무가라고 했을 때 갖고 있는 이미지, 신축성이 좋은 이미지를 스판덱스가 갖고 있기 때문에 스판덱스를 고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다라는 거야. 그래서 폴리우레탄 고무하고 스판덱스하고 비교를 하면 밑에 써 있어. 폴리우레탄 고무는 내구성과 탄성을 요구하는 곳에 주로. 그 다음에 스판덱스는 신축성과 편안함. 아까도 얘기했지만 섬유로서 신축성을 부여하는 곳에 주로 사용돼. 화학적 구조로 얘기하자 그러면 고무는 크로스 링킹이 된 놈이고 스판덱스는 크로스 링킹 안 돼 있어. 리니어한 놈이야. 그래서 서머 플라스틱이야. 멜팅 시키면 녹았고 다시 굳히면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서머 플라스틱인 거야. 그러니까 화학적 구조에서는 차이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등등이야. 일단 파이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폴리우레탄 섬유라고 하면 뭐 대부분의 경우 이 스판덱스를 얘기를 해. 뭐 장점 뭐 이런 건 다 써 있고 아까도 얘기했던 내용이지만 다른 천하고 혼합돼서 사용이 된다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코팅해서 뭐 자료 찾아보면 이와 같이 뭐 다양한 특성이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 모든 특성을 다 갖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용도에는 이런 내마모성만 특별히 좋은 폴리우레탄 코팅이 가능하고 이런 건 주로 어떻게 해? 그냥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는 있지만 폴리우레탄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 다이아이소시아네이트 쪽은 비교적 한정이 돼 있고 다이올 쪽은 종류가 다양해. 그러니까 다이올에 어떤 변화를 줘서 이런 특성들을 각각의 특성들을 부여할 수 있다. 이건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굳이 여기서 얘기할 거리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폴리우레탄 코팅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뭐 이제 이건 내가 어디서 갖고 온 건데 뭐 총알을 쏴도 이 폴리우레탄 코팅은 총알을 쏴도 깨지지 않는다. 뭐 이런 코팅이 하나 있는데 요 그림을 하나 보여주려고 그래. 이렇게 스프레이가 있으면 원료가 들어오는 건 두 군데서 들어와. 아이소시아네이트 쪽하고 여기는 아민이야. 알코올이 아니라. 그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건으로 싹 쏴주면은
이와 같은 형태로 편하게 우리가 코팅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야. 엄청 편하게 코팅해 줄 수 있는 거야. 여기는 아민을 사용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코팅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폴리우레탄이 아니라 폴리우레아 코팅이 되겠지. 그지? 아민하고 아이소시아네이트 얘기니까. 그리고 앞에서 잠깐 얘기를 안 한 것 같긴 한데 대부분 뭐 촉매라든지 기타 등등의 첨가제는 이쪽으로 들어가. 아민 쪽으로. 아까도 폴리우레탄 폼 만들 때도 보면 알겠지만 왜? 아이소시아네이트는 반응성이 높으니까 이쪽은 아이소시아네이트만 넣고 이쪽은 온갖 첨가제들을 다 이쪽에 넣어서 두 개를 합쳐가지고 반응은 금방 가니까 이렇게 코팅을 한다라는 얘기야. 어드히시브도 뭐 여러 가지 어드히시브가 존재할 수 있는데 폴리우레탄의 경우도 보면은 세 종류가 있어. 먼저 일액형, 그 다음에 이액형 이렇게 돼 있다고. 그지? 그래서 일액형은 얘는 폴리우레탄하고 그러니까 다이올하고 다이아이소시아네이트 이런 게 거의 다 합쳐져 있는 거야. 근데 어떻게 반응이 가는 거는 습기를 흡수해서 반응이 가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얘는 일액형으로 있는 거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그냥 밀봉만 잘 하고 있다가 가서 어딘가에 이 접착제를 발라주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공기 중에 수분에 의해서 경화가 일어나는 거야. 당연히 이 접합 강도는 그렇게 높진 않겠지, 당연히. 이액형은 당연히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다이올하고 다이아이소시아네이트를 따로 넣고 있다가 얘네를 합쳐서 현장에서 이렇게 막 빠르게 발라주는 거야. 그러면 접착력이 당연히 일액형보다는 좋을 수밖에 없어. 대신 좀 더 불편하겠지. 두 개를 합쳐야 되는 거니까. 그지? 세 번째는 핫멜트형이 있어. 핫멜트형도 이제 얘는 고체겠지. 고체를 가서 열을 주면 얘가 멜팅이 됐다가 굳혀지면서 수분하고 반응해서 접합 강도를 나타내는 거야. 이 핫멜트형은 작업성도 빠르고 그리고 접착력도 좋고 그래. 그렇지만 얘는 설비가 필요한 거야. 그지? 어떤 현장에 가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대량 생산하고 그럴 때는 설비 투자를 해가지고 설비를 갖춰 놓으면은 빠르고 접합력도 좋고 대량 생산도 가능하고 뭐 이런 게 될 거고 얘는 그냥 간편하게 할 수 있지만 접합력이 강하지 않은 경우 얘는 조금 일액형보단 불편하지만 그래도 접합력을 필요로 하고 현장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런 경우에 사용하면 될 것 같아. 각각 장단점이 어느 게 좋고 나쁘다가 아니라 각각 세 개의 접착제는 각각 다른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서 용도에 맞춰서 사용한다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얘기는 다 끝났어. 일단 폴리우레탄 지금까지 얘기한 것에 의하면 지금 내가 첫 번째 썼던 문장을 다시 갖고 왔는데 고분자에서도 가장 다재다능한 고분자에 속해. 이렇게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고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고 그거는 이렇게 화학적인 측면에서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고분자의 중합, 그 다음에 고분자의 특성, 구조를 얘기할 때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고분자가 아닐까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어. 자,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폴리우레탄에 대한 얘기는 일단 마치는 걸로 하고 아까 앞부분에서 몇 번 얘기했지만 실제 우리가 이제 뭐 상업적이 아니라 실험실에서 실험하고 그러려고 그럴 때 몰비를 어떻게 조절해 줘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부록으로 얘를 한 번만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